다이어트 영양제, 다이어트 유산균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비만 치료 주사제로 유명한 위고비를 표방해 마시는 위고비라고 광고하거나 위고비 40자로의 주요 성분인 GLP-1이 들어있는 것처럼 홍보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일반 식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식품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만감을 준다고 표시한 4개 제품의 경우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으나 이를 섭취량 기준으로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은 조사 대상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개 제품 중 14개 제품은 알약 형태 등으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습니다. 게다가 5개 제품은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 인플루언서 등으로 광고 영상, 사진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의사를 사칭한다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특정 유명 장소를 이미지로 조작을 하거나 생성을 해서 사실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반 식품이 비만 치료제를 표방해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의 판매 중단 또는 부당 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에겐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텐트 원단에 불이 붙자 빠르게 타들어갑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불이 잘 붙지 않는 방염 성능을 내세우고 있는 주요 캠핑 브랜드의 텐트 15개를 조사했습니다. 방염 안전 기준에서는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불꽃에 의한 연소 지속 시간이 3초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5개 가운데 13개가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한 제품은 불꽃에 의한 연소 지속 시간이 125초에 달해 기준을 40배 넘게 초과했습니다. 또 불꽃에 의해 타는 면적은 30제곱센티미터를 넘으면 안 되지만 13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12.5배 더 넓게 타버린 제품도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 13개는 방염 성능 기준의 1개 이상 항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화상,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9개 제품은 텐트 안에 부착해야 하는 화재 예방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너무 작게 표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개선과 판매 페이지 광고 수정 등을 권고하고 소관부처에는 방염 텐트 안전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캠핑 시 텐트 안이나 주변에서는 화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소비자원이 전자파 차단 제품에 대해서 실험을 했네요. 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광고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자파 차단 제품 7개를 시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전자파 차단율이 90% 이상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7개 제품 모두 여기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집안의 공유기, 스마트폰, 노트북, TV까지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자파 걱정도 함께 커졌죠. 이 전자파가 위해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차단 제품 시장도 커졌는데요. 이 원단, 모자, 담요, 필름 같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이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검증을 해봤습니다. 전자파 차폐 원단과 차단 모자, 차단 담요, 모니터 필름 등 모두 7개 제품입니다. 측정해보니 이 핵심 수치가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전자파는 이 전기장과 자기장 이 두 가지를 모두 막아야 하는데요. 자기장 차단율이 2에서 많아봐야 38%로 사실상 거의 차단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전자파를 거의 막아주지 못하는 수준인 것 같네요. 네, 이 제품 특성상 전자파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저주파 자기장, 특히 이 인체에 영향이 있는 저주파 자기장은 섬유나 필름 같은 걸로 차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보면요. 이 신호 발생기로 일정 세기의 전자파를 만든 뒤 제품을 씌우기 전과 후 전기장과 자기장 세기를 비교해 이 차단율을 계산했습니다. 조건도 구체적입니다. 이 자기장은 60Hz, 전기장은 2.4기가와 5GHz, 이 실생활 가전에 가까운 환경입니다. 전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함께 만들어내는 파동으로 이 주파수에 따라 저주파와 고주파로 나뉘는데요. 저주파에서는 이 자기장이 신경 근육을 자극하는 작용이 나타나고 고주파에서는 이 전기장이 체온을 높이는 열적 작용이 나타납니다. 전자파 차단 제품은 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모두 차단해야 소비자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 전자파 차폐 원단은 전기장 20%, 90%대, 하지만 자기장은 2에서 12%, 담요도 전기장 80에서 90%, 자기장은 6에서 11%, 모자 제품은 이 전기장도 6에서 13%에 불과했고요. 블루라이트 필름 역시 7에서 27% 수준이었습니다. 즉, 이 전자파 전체 차단이 아니라 전기장만 일부 차단에 그친 겁니다. 그런데도 온라인 상품 정보에서는 이 전자파 99% 차단, 완벽 보호, 전면 차폐 이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 전기장, 자기장을 모두 막는 걸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자기장 차단 효과가 거의 없는 이 5개 제품은 제한적 차단이라고 명시하도록 했고, 효과가 이 사실상 없는 모자 1개는 판매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블루라이트 필름도 이 전자파 차단 기능 표기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전 업체가 상품 정보를 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사는 건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비싼 전자파 차단 제품을 100% 믿기보다는 오히려 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소비자원이 함께 안내한 전자파 차단 바로 알기 자료를 보면요. 이 선인장, 숯, 이 차단 필름, 062 커버, 담요 같은 제품은 차단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신호가 약해져 기기가 출력을 더 높이는 역효과도 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전자파는 주파수에 따라 저주파에서는 이 자기장 자극작용, 고주파에서는 전기장 열적작용이 인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생활소품으로는 완전 차단을 기대하기보다는 기기와 거리두기, 사용시간 줄이기, 잠잘 때 이 머리맡에서 멀리 두기 이런 기본 수칙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소비자24 포털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이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 아래 주소가 지금 나가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집이나 생활공간 제품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를 직접 측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 주소가 어려우면 그냥 포털 사이트에 생활 속 전자파만 치셔도 나옵니다. 결국 이 전자파 공포 때문에 제품부터 사기보다는 생활 습관으로 위험을 줄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근육통 스프레이나 크림에 뭔가 문제가 좀 있나 보죠? 네, 이 파스처럼 팔리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은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실제로 많이 팔리는 제품, 이 분사형 스프레이 10개, 바르는 크림 10개 이렇게 20개를 골랐는데요. 이 20개 다 이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을 넣은 마사지용 화장품인데 운동 전후나 근육통 부위에 바르도록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20개 중 17개, 그러니까 85%가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마그네슘 흡수 효과 이런 표현을 써서 마치 의약품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피부 보습이나 마사지용이지 통증 치료나 염증 완화를 보장하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이 표시도 허술했습니다. 어떤 제품은 성분과 표시사항을 전부 영문으로만 적어서 소비자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시정을 권고했는데요. 16개 사업자는 표시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아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네,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이라면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네, 이 마그네슘 함량을 크게 내세웠지만 실제는 표시보다 함량이 미달이 됐고요. 피부 흡수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품들이 마그네슘 함량을 굉장히 크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 광고를 보면 마그네슘 함량이 35만 ppm까지 들어있다고 이 숫자를 아주 크게 써놨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들어있네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재본이 전혀 달랐습니다. 많아야 4만 정도, 어떤 제품은 4ppm에 불과했습니다. 광고 숫자와 실제 숫자가 아예 자릿수부터 달랐던 겁니다. 거의 있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도 있었는데 숫자를 크게 써서 많아 보이게 만든 과장 광고였던 겁니다. 또 마그네슘 화합물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요. 이건 순수 마그네슘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다른 물질과 결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은 이 화합물 전체 양을 순수 마그네슘처럼 표시해서 더 많아 보이게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해서 광고한 5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 대비 3.7%에서 1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화장품은 함량 표시 오차에 대한 법적 준수 의무도 없습니다. 결국 광고 문구를 그대로 믿으면 소비자만 손해보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마그네슘은 원래 먹는 영양소라는 부분입니다.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이 신경,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지 피부에 바른다고 같은 효과가 난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네, 큰 효과는 없지만 몸에 나쁠 것도 없다 이런 얘기 같네요. 네, 의약품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그리고 주요 성분 함량을 좀 살펴봤더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먼저 이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 그리고 소염 진통제 케토프로펜 이런 성분은 화장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다행히 20개 전 제품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리모넨 같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일정 함량 이상이면 표시해야 하는데 영문으로만 적혀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원한 느낌을 주는 성분 캠퍼와 메틸살리실레이트도 일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성분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어린이 제품에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 제한 기준을 참고했을 때 수치가 그 범위 아니었습니다. 즉 위험하다기보다는 이 효과 과장 광고가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건 이 치료제가 아니라 마사지용 화장품이라는 거고요. 근육통 치료 목적이었다면 약이나 병원을 찾는 게 맞습니다. 또 이 광고 문구보다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그 분류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패딩 충전재가 부실하다는 그런 조사가 한 달 전에도 있었는데 또 적발이 된 모양이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스다운이라고 구스다운 80%, 10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치게 나왔고요. 이렇게 거위털, 오리털 기준이 미달이 됐는데도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광고한 온라인 의류업체 17곳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겨울에 패딩을 꺼내 입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따뜻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분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 외투를 조사했더니 구스다운, 덕다운이라고 표시된 제품들 가운데 충전재 함량을 속여판 사례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부터 보면 이랜드월드가 구스다운으로 판매한 패딩이었는데요. 구스다운은 원래 거위털이 80% 이상 들어있어야 하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제품에 들어있던 거위털 비율은 고작 28%에 불과했습니다. 기준에 한참 못 미쳤는데도 이 구스다운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겁니다. 또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라는 제조사들은 오리털이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었는데도 마치 이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구스다운뿐 아니라 이 덕다운, 그러니까 오리털 패딩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솜털 비율이 기준에 못 미쳤는데도 다운이나 덕다운으로 표시된 업체가 8곳이나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충전재나 소재 함량을 실제보다 좋게 표시한 온라인 의류업체 17곳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용어 설명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패딩 안에 들어가는 털은 이렇게 깃털과 솜털 이렇게 나뉘는데요. 다 모양이 좀 다르죠. 다운은 영어로 이 솜털이란 뜻도 있는데 솜털이 얼마나 들어갔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구스다운은 구스는 이 거위죠. 그 솜털이 거위 털인지 그 비율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조금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깃털과 솜털 중에 보온성을 좌우하는 건 깃털이 아니라 솜털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솜털이 75% 이상 들어있어야 이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게 정해놨습니다. 구스다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솜털이 많은 건 기본이고 그 솜털이 거위에서 나온 거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스다운은 거위털이 80% 이상, 그 안에서도 솜털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덕다운은 구스다운만큼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이 오리털이 몇 %냐는 기준은 없고 솜털이 75% 이상이면 덕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들이 전부 패딩 안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입어봐도 만져봐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라벨과 상세 페이지에 적힌 설명을 믿고 살 수밖에 없고 이 구조 때문에 거짓 과장 표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